있다. 나를 만나는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우리 또 귀한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람이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이런 자리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 번째 순서길래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발표를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는데 죄송하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개념들도 나오고 저도 새로 배운 것 같아서 좀 새로운 저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손하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민미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가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IBM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서 플랫폼 회사, IT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제가 딱 밀레니얼 세대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적응해 가면서 저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자 하면서 시작됐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성을 드러낼 때 연대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현경 교수님께서 vulnerability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연약함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취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서 창업가는 아니지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막 글로벌라이징을 할 때 첫 직원으로 이제 같이 입사를 하면서 이 회사가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시도하지 않으면은 멈추는 거고 시도할 때 굉장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해봤는데 아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사실 처음으로 회사를 다녔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커뮤니티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개념이 취약성이고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역할이 있고 돈을 받고 이러니까 되게 완벽한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이 회사에서는 계속 시도할 수 있게 초안을 공유하게 만들고 계속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회사였어서 이제 그 연대감을 배웠던 것 같고 그걸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회의 문제점은 이제 가면을 권장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던 게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중공업 단지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가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여가지고 교복을 입고 다니면 좋은 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면 분식집 이제 아주머니부터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 공부 되게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나라는 존재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버지 직업이라던가 학교 이런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애초에 역할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와 서열이 굉장히 심화되는 사회에 살면서 가면을 권장한 사회인데 지금은 그 사회가 과연 더 자유로워졌느냐 생각을 하시면 여기 계시는 이제 분들은 제가 정확한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분명 성인이 되셨을 때 SNS 환경을 맞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가 내 친구, 내 또래, 내 사회,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노출되는 사회에 있다가 지금의 10대 혹은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눈 뜨자마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치 IMF 시대 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국가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면을 쓰는 사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무슨 가면이냐면 끊임없이 성공이 전시되어 있는 사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어봐도 내가 생각했던 또래 10살, 13살 이런 친구들이 뭔가 케이팝 가수가 돼서 좋은 옷을 입고 굉장히 성공한 걸 살고 있으면 이 과정과 노력의 것들이 굉장히 무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그 과정에서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보다는 그냥 결과가 전시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타인의 좋아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이런 것들이 곧 나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살았던 역할의 사회, 서열 비교의 사회보다 훨씬 더 강인한 타인의 시선이 곧 나의 무기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굉장히 이제 타인이 계속 주변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도표처럼 타인의 관심과 인정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결과값으로 돈을 만들어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정확히 타인의 관심과 인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돈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존이 이 친구들에게는 타인과 관심,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시도하는 과정, 그 과정보다는 좋아요 하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그게 돈이 되고 나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회에서는 이제 관종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관심이 중요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타인의 관심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막 타인의 관심을 받으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야 되고 타인의 시선과 관심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값은 관종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결과물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10대, 20대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한국 너무 잘 살고 도대체 뭐가 불안해. 우리 때는 말이야 금 모아가지고 나라도 살리고 했었는데 도대체 너네는 뭐가 불안하니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눈 뜨고 앉아 있으면 불안한 사회인 거예요. 이 불안한 사이에서 왜 번아웃이 20대 초반에 일도 안 했는데 왜 번아웃이 돼서 너네는 벌써 소진됐니? 라고 하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10대의 번아웃은 굉장히 중요한 증후군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왜냐?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민미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이 관종사회에서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고 관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과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었던 첫 미션은 아까 실용주의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실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답게 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한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나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옆에 친구, 부모가 되면 계속 불안해요. 왜냐하면 부모도 계속 어떤 타인의 기준을 제한하게 되고 친구도 쟤는 저만큼 갔는데 나는 못 갔네라는 그 불안을 자기하기 때문에 민미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그 안전한 커뮤니티, 즉 자기 속도대로 다양하게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시대 때 그 문제를 삼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행위가 즐겁고 되게 뭔가 재치 있고 명랑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의 회사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컨텐츠를 보시면 절대 무겁거나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 해결해야 돼. 너 지금 관종사회에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스 투 민미인 것처럼 나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 나 되게 신나 이런 뉘앙스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의 세대에게는 경험 사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도 사실 이왕이면 되게 경험이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이나 경험 설계에 굉장히 많이 중심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미션인데요. 저희가 팔지 않는 건 그래서 불안입니다. 저희는 자기 개발하는 회사로 많이 인식되고 있기도 한데 자기 개발이 아닌 이유는 너가 뭐를 하면 뭐가 될 거야. 이걸 안 하면 너 되게 어려워질 거야. 이런 식의 불안을 야기하진 않고요. 그냥 나를 조건 없이 돌보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걸 할 때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극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민미는
컨텐츠를 만들 때 소위 말하면 자극성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광고비를 쓰지 않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자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오직 입소문으로만 회사를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 20대, 10대들 사이에서는 민미라는 회사가 꽤 많이 알려져 있던 이유도 바로 저희가 불안을 팔지 않고 입소문을 하는 이유고 저희는 괜찮아를 얘기합니다. 뭐 어때? 괜찮아. 좀 게으르면 어때? 괜찮아.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쉬면 어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관종사회에서 불안을 어떻게 보면 좀 잠식시킬 수 있는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괜찮아를 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민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는 리추얼을 제안하고 있어요. 리추얼이라는 걸 조금 간단하게 더 비교를 하자면요. 습관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리추얼 안에는 당연히 습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 포함되어 있는데 리추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 그리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커피를 그냥 눈 뜨면 마시는 거 그거는 습관일 수 있지만 리추얼은 내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리추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추얼이 저는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365일인데 매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날인데도 생일날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되게 잘 지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축하해줬으면 좋겠고 내 이 태어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바로 리추얼적인 생각과 관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추얼의 횟수를 늘리면 내 삶이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고 타인한테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뭔가 가면을 벗고 그러니까 가면은 어떻게 맨날 벗고 살겠어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가면을 쓰고 오셨을 텐데 이게 나쁜 가면이 아니거든요. 사회적 자아로서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근데 매일 가면을 쓰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 가서 10분이라도 민낯으로 나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민낯의 시간을 팔고 있고 그 민낯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벗는 거예요. 계속 벗고 미개한 어떤 원주민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잘 적응해서 살아야겠지만 이 안에서도 내 속도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늘려가는 게 바로 민미가 팔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들의 그걸 보시면 뭐야 취미생활 하는 거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취미생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영감을 수집하는 기록들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한테 응원하는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특징은 매개체는 음식, 달리기, 뭐 어떤 영감 이런 매개체는 달라지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를 기록한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기록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 기록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과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일도 그냥 오늘 뭐를 이뤘지? 무슨 칭찬받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이 일의 의미가 뭔지를 매일 집에 가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들이 쌓이면 자기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위 말하면 객관성, 자기 객관성을 찾게 되는 건데요. 한 예시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플랫폼에 자기의 일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옆에 이렇게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댓글이 달려요. 뭔가 통찰된 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어렵네요. 이거 저도 세트로 갖고 이 책 너무 재밌어요 라고 자기의 일기와 책을 공유하는 인문학 독서와 감정일기 리추얼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게 리추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과가 쌓여요. 사과가 쌓이면 근데 보시면 이제 댓글을 달게 돼서 응원 댓글. 그래서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면서 응원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는 댓글 중에 대부분은 비난이거나 혹은 그냥 진정성 없는 좋아요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굳이 댓글을 달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보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예요. 서로 다정함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그 다정함을 서로 지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의 일기 중에 가장 취약한 일기를 드러내게 돼 있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일기를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검열하세요. 그래서 이제 검열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취약성의 모습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힘. 예를 들면 내가 슬퍼요. 근데 내가 이 슬픔을 드러내면 공격받을까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슬픈지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취약성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었는데 관종사에는 어떻게 관심이 돈이 되고 돈이 관심을 만드는 어떤 회전이었다면 이 취약성은 만들어내는 결과가 신뢰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사실 요즘에 진짜 힘들어요. 뭔가 가족 안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자기 속내를 정말로 밝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왜 나한테 속내를 얘기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면서 강한 척하면서 사실은 되게 슬픈데 일을 하면서 그냥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한테 솔직하게 면담을 할 때 저 사실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되게 힘들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이에 신뢰가 쌓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관계는 신뢰 자산이 생겨납니다. 신뢰가 생기면 반대로 그게 강화돼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연대 커뮤니티는 바로 취약성이라는 것을 소재로 신뢰를 쌓고 이 안에서 이제 서로가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게 아까 관종세계랑 다른 부분은 바로 통제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보상을 저희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코멘트나 이제 조언을 주셨던 게 70% 달성하고 90% 달성하면 돈을 환급해줘라. 선물을 줘라. 혹은 포인트를 쌓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는 일만큼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건부 보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배지를 드립니다. 칭찬해드리는 거죠. 했네요. 근데 그 칭찬이 한 번이라도 하면 드리는 거지 70%를 했다고 더 드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다정한 댓글을 주고받았는지 댓글의 숫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보살핌 지수라고 해서 나를 얼마나 보살폈는지에 대한 보살핌의 온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물리적 성과는 아니고요. 다정함과 보살핌이라는 정서적 성취감을 드리고 있고 이 성취가 결국엔 나의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4년 동안 했던 거를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는 전시에서 저희가 4년 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 3개월 이상 기록을 쌓으신 분들의 일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그 일기를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일기를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메타인지 하셔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나한테는 무슨 키워드였는지를 좀 해고하고 보내주세요 했었고요. 이 전시에 총 224명이 신청을 했고 116명의 기록물이 여기에 서촌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17명의 왜 오프 더 레코드인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비공식적인 비밀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117명이 저희와 함께 했었는데 예시를 들으시면 이렇게 저희가 모든 기록물을 집에다가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베스트셀러, 스테드셀러 같은 비교가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저희가 117명의 기록들을 찾아갈 수 있게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편지가 존재하고 일기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자기의 일기장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고 저희가 이 일기장들을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저희가 전부 예약제로 했는데 2,700명이 왔고 1시간 30분 동안 다른 사람의 일기를 얻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놀랬던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그러니까 취약성을 드러내면 신뢰가 생기고 또 다른 취약성을 드러내고 싶은 용기가 생긴다라는 그 과정이 이 전시에서 되게 해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민미 오프 더 레코드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판매하기 위한 기록, 개인 브랜딩을 위해 기획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성을 드러내면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다시 또 다른 취약성에 용기를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는 느슨한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딱 3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함없는 가치가 공유되는가. 그러니까 그 가치가 매번 바뀌고 사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이 가치는 저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AI가 나타나고 인류가 뭐 멸망하는 날까지 나를 돌보는 마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얘기하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설계할 때도 무조건 이 마음을 느끼게끔 합니다. 그래서 예쁜 말, 멋진 말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솔직한 나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완벽주의를 계속 누그러뜨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언어들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성입니다. 얼마나 나의 솔직함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커뮤니티를 갔는데 사실 소속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면을 쓰고 있을 때예요. 왔는데 불편하고 사실은 계속 예쁜 말을 써야 되고 계속 인형처럼 웃고 있을 때 우리는 집에 가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가면을 벗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날 것에 저희는 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일기는 무조건 날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상에는 꾸며진 나를 표현한다면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 밑단의 동굴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가 결국 응원과 지지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까 응원과 지지를 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을 많이 줬을 때도 아니고요. 더 많은 직급을 올려줬을 때도 아니고 정말 제가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을 때 들어주고 응원과 지지를 했던 거고 제가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때는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괜찮아 해봐라고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저희의 언어는 응원과 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메이커 치어리더라고 하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이 역할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리추얼을 통해서 변해본 사람들, 자기답게 살려고 고군분투해본 사람들이 옆에 서서 가르쳐주는 티처가 아니라 멘토로서, 친구로서 계속 리추얼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멀리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본 거예요. 건너봤으니까 그 앞에 건너올 수 있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선생님과 어떤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가주는 동반주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역할들이 전부 프로그램 오너들이 이런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의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의 3가지 소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는 가치, 그리고 취약성, 그리고 응원과 지지라는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 니체가 예전에 말했던 것들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진정성은 전념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자기 잘난 척을 하고 강한 척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날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드러낼 때 자기도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물론 창업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절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이 가치를 전파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면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유저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계속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